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해산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추계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인데요. 하루 동안 2천여 명 증가한 겁니다. 최대 감염 지역인 뉴욕주의 확진자는 33만 명, 그리고 뉴욕의 사망자는 2만 5천여 명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TF 태스크포스의 브리핑이 뜸해지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이후로는 아예 브리핑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살균제 발언 이후 거센 역풍에 직면한 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백악관 TF 해산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TF를 총괄하는 펜스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고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TF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모든 지역이 위기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주별로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TF를 점진적으로 해산하는 데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해산 시기를 논의 중이라면서 이달 말이나 6월 초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TF 해산 추진 움직임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규모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 달여 만에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외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서 정상화의 조건을 먼저 제안을 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7개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2주간 입원율이 하락하고 2주간 병원에서의 사망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 그리고 10만 명당 하루 입원 환자가 2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 달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최소 3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제한 조치를 총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존 1단계가 건설 제조업 부문이었는데요. 2단계에는 전문 서비스와 소매, 부동산, 3단계에는 식당과 호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자택 대피령을 일단 오는 15일까지 연장한 상태이고요. 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6월 학기 말까지 휴교 연장 방침을 쿠오모 주지사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 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유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면서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다는 언급의 연장선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be reporting on it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Steve. We'll be reporting.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고 싶다면서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분량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일부 언론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중국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대중관세 재개를 구상을 고려하는 등 실제 무역전쟁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럽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은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좀 꺾이고 있고 이에 네. 따라서 이 봉쇄도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경계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영국이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29,400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또 사망자가 25,000여 명으로 증가한 프랑스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를 아직 물리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전망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휴가철에도 국제 여행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11일부터 단계적인 등교와 상점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보건 비상사태는 2개월 더 연장해서요. 7월 24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는 최근에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진들 가운데 의문의 추락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진 3명이 잇따라 병원 창문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현재 중태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자살 또는 사고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이 러시아 경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의사들을 단속하던 와중에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숨진 의사 중 1명은 병원 시설을 코로나19 치료소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며 지역 보건관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보건당국은 일단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태에 빠진 의사의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요. 확진 후에도 병원 측에서 업무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은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외신들 종합해봤습니다.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